스웬스마일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탄핵 문제에 바빠가지고 미국이 지금 트럼프 취임하고 엄청 소란스럽습니다. 가자 지구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이 휴양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가자에 사는 사람들은 이집트나 요르단으로 다 흩어져 버리겠다. 그래서 전 유럽이 발칵 뒤집어지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탄핵하자는 말도 있었고요. 지금 관세 폭탄을 현실화시키면서 지금 철강, 알루미늄 이어 무관세이던 반도체, 차까지 지금 위기에 놓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의 충격을 맞을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이 지금 내부 쌈박질에 정신이 멀어가지고 트럼프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라는 우려가 우리 말고 매우 이렇게 외국에서 파다합니다. 또 트럼프가요, 또라이 머스크를 갖다가 국가 효율화부라는 그 도지라는 부서에 그 책임자로 앉혀놓고요. 거기에 머스크가 미국의 온갖 10대, 20대 해커부터 또라이들 다 모아서 지금 미국의 정부 기구의 비효율성을 갖다가 전부 처리하겠다고 걔들 손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도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공직사회가 발칵 뒤집어졌고 미국의 해외 지원 부서인, 원조 부서인 USAID가 좌파 소굴이다면서 폐쇄해버렸어요. 10,000명이 넘는 한 5,000명 될 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러면서도 트럼프는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할 거다. 자, 그러면서 각 정부 기관에 물러나는 직원과 새로 뽑는 직원을 비율을 4대1로 맞추고 머스크의 도지와 협력해서 도지가 각 정부 부서를 다 장악해서 이미 각 정부 부서의 IT 감사관으로요 10대 20대들이 다 파견됐어요. 그 애들이 한 서너 개씩 맡아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지휘하에 각 부서 공무원을 대폭 감축해라는 서명을 갖다가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가자 지구를 갖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미국의 권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저렇게 관세 전쟁을 벌이다가 미국 제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미국 제조업이 타격을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의 대표적 제조업체인 포드 자동차 월가의 헤지펀드계의 거물인 켄 그리핀 시다텔 CEO도 지금 트럼프가 과격한 수사로 인해 그야말로 미국 경제에 엄청난 위험을 가져오고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성장에 결정타를 날릴 거다.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포드가요 미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데 25%의 관세를 매기면요 미국 자동차 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어컨, 알루미늄 업체 사장들도요. 미국은 못 믿겠다는 기류가 확산되면 누가 미국에 장기 투자를 하겠느냐. 지금 미국의 반도체나 자동차 각종 제조업 관련해서 미국에 투자한 회사들에 대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의 그 보조금도 안 주겠다. 또 반도체 칩스법과 관련해서도 안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강, 반도체 등 원자재가 아니라 중간재 위주로 관세를 때리게 되면 관련 제조업체 부담이 굉장히 커지면서 지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때리면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자의 수입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미국의 전반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수십조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캐나다산 원유에 대해서도 10% 관세를 매긴다니까 에너지 분야에서도 지금 대책 불가능한 이야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근데 이자가 지금 통상에만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지정학적인 안보 구도에 있어서도요. 어제 미국의 그 트럼프가 임명한 또라이 국방장관 헤그세이가 뭐라 했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실질을 회복한다는 것은 환상이니까 꿈 깨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과거 2022년 2월에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붕괴하는 대신에 푸틴은 천재라고 감탄을 했고요. 푸틴이 침략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유지군이라는 말로 지금 러시아 군대를 보낸 데 대해서 푸틴이 굉장히 요령이 좋다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요, 푸틴이나 시진핑, 김정은이 같은 저런 전제주의 독재자들을 좋아하고 있다라는 건 본인의 속성도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확신하죠.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가자뿐만 아니라 그린란드, 파나마, 또 캐나다까지 영토 확장을 하겠다고 설치는데 트럼프 생각으로 이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다른 나라의 영토를 가져오겠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이나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남의 나라를 침공해서 땅을 가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미국이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자, 미국이 남나라를 먹겠다면서 중국 보고 대만 먹지 마라, 북한 보고 남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한국은 안보와 경제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자유주의적인 이 동맹들의 속에서 성장해오고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다 이제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엔에 무슨 안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요즘 유엔이 그냥 존재감도 없잖아요. 자유무역기구 WTO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도 존재감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렇게 트럼프가 고립주의적이면서 한편으로 평창주의적 정책을 이렇게 표방한다면요, 그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미국이 어떻게 되겠냐? 미국이 저렇게 막 가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거나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2030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5년 뒤에 미국이 몰락한다고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란 아세모글루 교수가 이런 글을 갖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도가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혁신을 가능케 해서 지금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이 되었는데 지금 이런 경제와 정치에서 시스템이 다 무너지는 현 상황에서 미국이 오래가지 못한다. 한국과 미국은 결국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정치,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면서 모범 국가로 평가받아 왔는데 지금 미국의 위기 속에서 한국도 생각해 볼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치, 경제적 선택이 머지않은 불과 5년 뒤 트럼프 임기가 끝났을 때 끔찍한 결과로 나타나며 미국이 유럽에도 한참 뒤처지는 일이 5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데서 미국이 2030년에 경제 성장을 멈추고 대공황과 같은 위기에 빠져들 거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맹국에 대한 관세와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좀 급속히 진행되고 미국 제조업이 오히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지금 트럼프 등이 기대하고 있는 AI라는 것이 들어간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대규모 감면을 하고 그래서 연방 부채가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34.5조 달러에서 50조 달러로 급증할 것이다. 자, 그리고 무역 전쟁에서 결국 미국이 지게 될 거다. 파리 환경기후협약에 탈퇴하고 또 세계보건기구에 탈퇴하고 동맹국에 관세 부과를 하고 나토의 방위비 정액 그리고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는 이런 문제 등으로 지금 많은 국가들 의미 있는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 체계와 미국의 은행 체계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그 미국이 싫으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로 거래 안 하고 또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거래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머스크를 임명해 놓은 이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가 정치화돼서 억압적인 규제를 미국 전반적으로 하게 될 거고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비효율을 낳게 될 거고 국가의 주요 사회 기능을 갖다가 무력화시킬 것이다. 자, 여기에서는 한 나라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의 트럼프나 머스크 같은 사람이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들을 다 무너뜨릴 거란 거죠. 그 사회의 관행, 그리고 미덕, 또 그 사회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초강대국이 된 것은 혁신으로 경제를 성공을 이루어내고 또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하던 금융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배경에는 창의성이 보호되고 경쟁이 장려되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사회 자본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사회적 자본 중에 중요한 것은 안정인데 이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제도가 실패했다고 느끼게 되면 이제 시스템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 약속은 공동의 번영.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어쨌든 위에나 밑에나 똑같이 이득을 얻는다.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 미국의 교육, 도로, 의료 시스템 같은 게 탁월하다. 그리고 소리낼 권리, 어느 계층에 있던 자기가 경제적인 아젠다를 말하고 그걸 존중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1980년대부터 미국이 이미요 한 50년 전부터 무너져 오고 있다. 그래서 1980년대 이후 미국은 겉으로는 경제가 급격히 더 성장한 것 같지만 국민의 절반이 이런 성장으로부터 예외가 되어서 아직도 미국에 80년대 월급 수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소련이 망하고 중국이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화 되면서 미국에 생긴 결정적인 문제는요. 미국이 과거에 냉전 시대는 제조업을 유지했는데 제조업이 중요한 또 무기 정보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동구권 몰락 이후에 다 옮겨버리고 해외로 금융업과 IT 쪽으로 이렇게 발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제조업이 빠져버리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미국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공산품은 가격 전략으로 중국산이 판을 치고 이렇게 되면서 또 IT 기술이 발달하니까 단순 사무직 직원이라든지 고용 숫자가 확연하게 줄게 됐어요. 스마트 팩토리니 해서요. 그러면서 블루 칼라는 무너져 버렸고 이제 화이트 칼라들은 제조업, IT업 등에 종사하면서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타나는 국민들의 분노를 소리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미국의 민주당도 공화당도 이런 소리에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극단주의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로서 통합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양극단으로 쏠려가 버리고 그리고 2010년대가 되면서 미국에는 민주주의 대신에 전제, 왕정, 군사, 독재 또는 선출하지 않은 전문가의 통치를 지지하는 집단이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트럼프 당선을 불러오고 민주주의청에 대한 회의. 그래서 미국의 많은 20, 30대가 사회주의를 더 동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존 제도는 전부 불신을 받고 아웃사이더 트럼프 같은 사람의 이 말과 시스템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었는데 민주당은 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 올바름 이런 데에 매몰되고 트럼프는 지 마음대로 미국의 민주 질서를 갖다가 바꿔왔고 2020년에 트럼프를 이긴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민주당 정부가요 제대로 개혁과 변화를 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걸 잃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2024년에 대선에 승리해가지고 징검다리 대통령이 돼서 이제 트럼프가 측근을 사면하고 장관이나 이런 것들을 자질도 안 되는 것들을 지 맘대로 임명하면서 그야말로 정실 자본주의로 접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민주당 정권 오바마나 바이든에서 금융위기 이후에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이 금융자본가들이나 부패하고 유착을 끊지 못한 점도 한 원인이 됐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서민들이 이 뉴욕이나 워싱턴의 엘리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는 핵심 요직에 지 측근들 앉히고 그리고 또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관련자들을 1,400명이나 사면하고 대규모 공무원을 해고하고 정부 조직 기구를 갖다가 축소시키면서 이제는 충성도가 최고 기준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미국이 구축해온 국제 질서 또 국내 질서가 다 무너지고 미국만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동맹관계가 다 깨지고 미국 내부에서는 효율성이 있었던 사회적 자본이 붕괴되면서 미국 국내도 지금 비효율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IT니 뭐 4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빅테크 AI가 충분한 투자만큼 대비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는 것도 명확해지면서 미국이 추가 혁신을 할 가능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내부에 미국의 부채와 더불어서 금융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혁신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해외로 떠나게 되고 결국은 미국이요 기회를 놓치고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거다. 그래서 실패나 몰락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닥친다는 겁니다. 미국이요 망할 때가 됐다는 건 저도 100% 공감합니다.